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집회에 참가한 학생도, 아이와 함께 나온 엄마도 내란죄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며 응원봉과 손팻말을 더 높이 올렸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리를 가득 채웠던 국민들의 함성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주장이 나오자 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더 이상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씨에다 팍팍해진 연말이지만 시민들은 국민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집회를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인용돼야 될 것이고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조금만 힘이지만 동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해에선 주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 촉구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창원시청 앞 광장은 다시 응원봉으로 뒤덮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즉각 조사에 응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 나라를 이 혼란의 전국으로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다시 만난 세계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따른 내란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이 선거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또 시민들에게 발포해 16명의 희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것도 당시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이었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내란의 수괴 이승만은 하야한 뒤 망명했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 정도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상황에서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습니다. 발포 책임자 검찰 마산지청장 서등용과 마산경찰서장 손성래는 4.19 혁명 이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68년과 1971년 자수했지만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197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 정의를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12.3 내란 역시 국헌문란의 폭동임이 명백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거쳐서 우리가 헌정질서의 파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법한 명령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는 것이 아직도 자행되는 그런 참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4월 혁명은 결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